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컨테이너선 운임에 비해 올해 초 벌크선 운임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듯 보였으나 철강석과 석탄, 곡물 등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도 가파르게 치솟고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제 원유시장 벤치마크인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82% 폭등했고 구리 가격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요 원자재 시장이 경기 호황을 뜻하는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원유와 금속, 곡물, 가축, 가스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약 3차례 있었던 슈퍼사이클의 마지막 기간은 1996년에 시작해 2008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해운산업의 주요 지표인 벌크지수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거듭하며 1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벌크선 운임의 기준이 되는 영국 발틱 해운거래소 건화물 시황 운임지수 BDI는 19일 기준 전일 대비 66포인트 오른 22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달 1일 165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0일간 6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BDI 지수는 지난해 5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393포인트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5배 이상 올랐고 대형 벌크선 시황을 집계하는 케이프 운임지수 BCI도 2276을 기록하며 20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차가 갑판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여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 화물을 특정한 사이즈의 용기에 담아 운송하는 화물선이고, 벌크선은 포장되지 않은 화물선, 즉 원목, 시멘트, 곡물, 석탄, 철강 등 원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을 말하는데, 이러한 벌크선 운임 상승은 수급 불균형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곡물 가격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고 동태평양 해수온도는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한파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세 인상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든 대신 수요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이를 운송하는 벌크선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탄술 배출 저감 대책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니켈과 구리 등의 수요를 늘리고, 중국이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배터리에 쓰이는 코발트를 싹쓸이하면서 지난주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코발트 가격이 지난 1월 이후 6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함께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철강석과 석탄 등 물동량이 되살아나고 곡물 수확기를 맞아 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벌크선 운임이 올 2월 들어서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철강석을 수송하는 케이프 사이즈뿐 아니라 파라막스와 핸디 사이즈도 운임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벌크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현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자재 물동량 개선 중이며 내년 신규 벌크선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벌크 업황은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중고가성가가 상승하면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벌크선 순공급량은 지난해 3,375만 DWT, 올해 1,596만 DWT, 2022년 1,041만 DWT로 각각 53%, 69%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는 올해 발주도 위축될 경우 수주 잔고 소진으로 2022년에는 인도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선주들은 친환경 연료 사용 필요성, 거시경제 불확실성, 높은 운임 병동성을 이유로 신규 선박 발주에 보수적이며 오히려 중고선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2월 말 벌크 중고 성과 지수는 111.9포인트로 연초 대비 13% 상승해 이번 벌크선 운임 상승 사이클은 벌크선 대규모 발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연구원은 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올해 연말이나 벌크선 발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2022년까지 수급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기세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해운사들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 누른다고 손가락 안 빠진다. 옆에 좋아요 알람도 있다. 눌러라. 해운 관련주로는 HMM, 페노션, 대한해운 등이 있습니다. HMM은 1976년 유조선 세척의 운항을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광탄선, 중량화물선, 흑수제품선, 터미널 운영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화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운 전문 인력의 숙련된 선박 운영과 정확한 시황 예측, 글로벌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운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국내 1위, 세계 8위 규모의 세계적인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페노션은 해상 화물 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1966년 범양 전용선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2005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2007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LNG선 등 해운업과 곡물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인 벨, 브라질 펄프 생산 업체 수자노 등 해외의 화주와도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0월 한국가스공사의 LNG 장기 도입 물량 수송을 위한 LNG 수송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년 상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된 LNG 물량을 수송하고 있고 수송 기간은 20년입니다. 대한해운은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자원 전문 수송선사로서 주요 사업으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 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황산 개발과 철광석 및 부산물 골재의 생산 및 판매업 그리고 건설업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 철강제 및 합급철 직수입, 각종 원자재를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합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있으며 각 거래처와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태웅로직스, KSS해운, 세방 등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